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휘두른 고교생 2명, 최대 징역 8년 선고. 1년 동안 폭행, 괴롭힘 가한 제천의 학교폭력 중학생 6명 전학 징계. 최근의 학교폭력 관련 기사들입니다. 학교폭력 근절하고자 오랫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또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요. 오늘 교육부 연결해서 좀 입장, 대책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 학생지원국의 전진석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모습도 많이 좀 달라진 것이 요즘의 학교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를 나가는 날이 좀 적기 때문에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학교 폭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전년도에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1.6%였는데요. 네. 금년에는 2020년에는 0.9%로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폭력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이다. 이건 폭력 아니고 좀 장난이나 친구들 간에 뭐 이런 거다. 뭐 이게 좀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폭력의 정의는 관련 법에서 학교폭력 예방법 2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의하면 상해 폭행, 공갈, 강요, 또 사이버상의 따돌림,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네.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거나 저희 때 그런 거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한데 보니까 뭐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좀 학교 폭력이 이전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언론에서 보통 보도될 때는 신체 폭력 사례 중심으로 보도가 돼서요. 네. 일반 국민들께서는 신체 폭력이 제일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이 한 34% 정도 그리고 제일 높습니다. 네. 다음은 집단 따돌림이 한 26%,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12.3%인데요. 네. 이런 전체적인 결과와 함께 경향을 보면 신체 폭력은 점차로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특이할 만한 점은 사이버상의 폭력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가는 날이 좀 추우니까 아무래도 안 만나면은 이런 일들이 잘 안 벌어지긴 하는데 그럴수록에 그 흔히 말하는 무슨 뭐 단체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폭력이 더 늘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 한 1점 몇 %에서 지금 0.9%까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1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봤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사실인 건지 아니면 신고 안 하고 그냥 감추고 있는 다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 폭력 수치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다만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계략의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20년 실태 조사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경우 82.4%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17.6% 정도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별일이 아니라서가 한 30%, 또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가 한 15% 정도, 그리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신고하거나 아니면 알리면 더 괴롭히거나 뭐 이거 알려도 내게 뭐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은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예. 이런 학생들을 좀 돕기 위한 방안들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별일이 아닌 것 같아서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부분도 저희는 좀 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좀 해야 될 게 학생들이 저희가 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런 예방 교육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저희가 안내하고 또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신고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고자도 학교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널리 알리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인 교육부에서 아무래도 담당 주무 부서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 많이 발표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계획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학교폭력 이 부분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솔직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이 여러 가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SNS의 등장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들이 크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어떤 학교폭력의 양상도 또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이런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학교와 교육당국도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어떤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응 방식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폭력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대응을 위해서는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부나 어떤 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관계부처들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또 민간단체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강화해서 또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에 학교폭력 멈춰 이런 캠페인이 도입됐다가 예. 이 캠페인이 오히려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계속 떠돌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막고자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도 좀 이런 것들은 좀 뼈아픈 계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지적이시고요. 당시에 이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은 아마 이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멈춰 이렇게 외치면 학생들이 좀 학교폭력 상황에 가지 않고 네. 또 강화하도록 아마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취지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제대로 못 본 거 아니냐. 누가 이거 하겠어요? 그런다고. 맞습니다. 예. 가정 환경이나 개인 특성이나 이런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네. 저희가 현재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학교 폭력의 기본 방향은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이제 지속성 그리고 또 일관성 있게 그리고 또 현장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희 기본 방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저희가 온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학교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하고 또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속에서 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단위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1년에 반드시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론상의 그런 교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어떤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한 어떤 그 행동 중심 또 활동 중심 사례 중심의 어울린 프로그램을 저희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법령이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2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뀌었어요. 예.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이 됐다고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주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변화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
저희가 19년 8월에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주요 골자는 두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장 자체 해결제하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건데요. 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그동안 이제 좀 학교가 바람직한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해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하는 건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경미한 사안이고 그리고 또 가해 학생과 특히 피해 학생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학교에서 이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가 좀 다녀보니까 네. 지금까지는 학교의 교육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 폭력대책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거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또 이후에 또 다시 재심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커서 이 부분을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거고요. 저희가 현재 이 상황을 보면 현재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 건수가 거의 한 20-3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어쨌든 학교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공정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거 괜히 학교 명예에 실추된다. 그리고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화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드러내고 더 이걸 알리고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괜히 좀 덮거나 감추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정책을 추진한 초반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학교 구성원들도 저희 교육부를 포함해서 시도교육청 또 선생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한다는 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학부모님들 통해서도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데는 굉장히 공감대가 돼 있는 걸로 저희 실태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하시는 부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도록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발생한 뉴스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보였어요. 어떤 거냐면 네. 피해자가 또 이후에 더 고통을 받고 가해자는 별 죄의식 없이 지내더라.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또 여기에 연관되는 게 촉법소년인데 이 기준 낮추거나 확 줄여야 된다, 뭐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예, 사실 이 소관부서가 이제 법무부인데요. 예. 법무부가 2017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추진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치유성이 좀 높지 않다 이런 결론을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네.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공론화 가 더 필요하다고 현재 그런 내용을 밝힌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의 그 교육 선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관찰 처분을 강화를 하고 했습니다. 네. 했고 또 학생 전담 보호관찰 제도도 내실화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초부터 뭐 스포츠계, 연예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이건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학교 폭력 미투 논란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 보면은 이미 성인이 된 분들이지만 어렸을 때 맞습니다. 네, 이때 자신이 당했던 피해, 상처 이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 같은 것들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청소년기에 어떤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상처는 아마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데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당연한 그 인식이고요. 특히 가해 학생이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나 또 반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통은 더욱 또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점을 중시해서 학교에 7,600여 개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와는 저희가 별도로 최근에는 별도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별로 한 134개소에서 네.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이 학생들의 치유와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성인이 됐을 때 사실은 학폭이 발견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성인이 되면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하고 여가부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 폭력하면 뭐 교육부도 중요하고 또 학교 현장의 뭐 선생님 중요하고 또 우리 학생 또 예. 집의 학부모님들 모든 주체가 다 함께 좀 이걸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좀 각자 어떤 역할들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저희 교육부를 포함한 시도교육청은요 학교폭력 예방하고 대응을 위한 어떤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민간과 협력해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전 사회적인 캠페인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시고 또 예방교육을 어떤 이론 중심이 아니라 사례나 행동 중심으로 해주시고 또 학생들을 수시로 상담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학교가 개입해서 우선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하고 그리고 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님들이신데요.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녀들과 좀 항상 매일 대화와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신체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고 또 뭔가 좀 파악하신 결과 이상 징후가 좀 발견되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학교에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관계 형성이 어렵고 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사이버상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렇다면 사이버상에서 또 이런 폭력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점도 좀 가정에서 살펴주셔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학교하고 상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과 함께했습니다.